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제곱근을 공부했어요. 그렇죠? 자, 제곱근을 공부했다는 것은 결국 수에 대한 체계를 하나를 더 공부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럼 당연하게도 수에 대해 공부를 했으면 그럼 그 다음에 뭘 하겠습니까? 우리 다 예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곱근을 공부를 한 그 직후에 아니 하는 동안에 다음에 또 이거 하겠구나 라는 것들을 미리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대비가 되어 있어야 내가 그것을 공부할 때 다음 것을 의식하면서 준비를 미리 해요. 자, 그럼 우리가 당연히 제곱근을 공부했으면 즉 수의 체계를 확장시켰으면 그 다음에 뭘 하겠습니까? 대답하셔야 돼요. 네, 당연히 연산들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는 연산을 공부할 것이다 라는 것은 미리 인식하고 인지하고 왔었어야 했어요. 그러한 소통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채로 그냥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그 당황함은 준비가 됐을 때보다 훨씬 더 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연산을 할 텐데 여러분들 루트 2랑 루트 3 얘네들의 의미가 각각 뭐였어요? 루트 2는 제곱해서 2가 되는 수 중 양수. 루트 3은요? 네, 이거 대답 못 하실 것 같으면 여러분들 요 단원 공부하기가 상당히 좀 까다로우실 거예요. 내가 다시 리마인드 시키는 이유가 있으니까 지금 이 순간에라도 확실하게 기억해 두세요. 자, 제곱해서 2가 되는 수 중 양수, 제곱해서 3이 되는 수 중 양수. 그것이 우리가 각각 루트 2랑 루트 3의 의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곱해서 2가 되는 수 중 양수랑 제곱해서 3이 되는 수 중 양수. 얘네들은 의미가 각각 그러했기 때문에 얘네 둘을 더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제곱해서 5가 되는 수, 뭐 예를 들어 루트 2랑 루트 3을 가니까 2랑 3이랑 더해가지고 쓸까? 뭐 제곱해서 뭐 5가 되는 수가 될 거라 생각됩니까? 뭐 제곱해서 5가 되는 수가 된다는 것은 그럼 이게 2라는 것과 3이라는 것을 더했을 때는 5가 되는 것이지만 제곱했을 때 2가 되는 것과 제곱했을 때 3이 되는 것을 더한다고 해서 제곱해서 5가 되는 수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한 번씩 해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수들은 지금 판단이 불가능하잖아.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랑 제곱해서 3이 되는 수가 뭔지 잘 모르니까, 그치? 그냥 걔가 존재한다고 그 다음에 1과 2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만 알지 실제로 그 수의 대략적인 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짐작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루트 5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간단한 예시를 한번 들어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제곱해서 1이 되는 수 중 양수 루트 1, 제곱해서 1이 되는 수 중 양수 루트 1. 얘네들은 우리가 값을 알잖아요. 근데 걔네 두 개를 더한다고 했을 때 루트 2가 된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방금 전에 세웠었던 그 가설이 맞다는 얘기겠지. 자, 그럼 루트 1과 루트 1을 더하면 루트 2가 됩니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루트 1이 얼마였죠? 1이었죠. 1 더하기 1이 루트 2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죠. 자, 그 다음 또 다른 예시. 우리가 뭐 더 잘 알고 있는 것도 또 있잖아요. 그치? 루트 4, 뭐 루트 9 이런 것들도 알고 있으니까 걔네들도 한번 활용해 보는 거야. 자, 루트 4 얼마입니까? 2지. 루트 9 얼마예요? 3이지. 이거 두 개 더하면 루트 13이 될까요? 이 가설을 한번 검증을 해보는 거야. 자, 루트 2랑 루트 3이랑 더하니까 아니 루트 4랑 루트 9랑 더하니까 2랑 3을 더하는 셈이죠. 이거 얼마입니까 여기? 5지, 그치? 자, 루트 4랑 루트 9 그 다음 얘네 두 개 더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가설을 세웠던 것은 루트 13이었어, 그치? 자, 우변은 루트 13이야. 5랑 루트 13이랑 같아요?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이 가설에 대해서 루트 A랑 루트 B랑 더한다고 했을 때 루트 A 더하기 B가 된다고 하는 건 뭔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거야. 이걸 공부하기 이전에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다는 거지. 이게 준비고 이게 대비인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된 상태로 우리가 이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을 딱 마주했었을 때 맞아, 내가 확인해봤을 때 그랬었어. 당연히 안 되지. 이게 어떻게 가능해?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가 그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주체적으로 진행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준비가 안 돼 있을 때는 그 얘기를 딱 듣고 루트 A랑 루트 B를 더했을 때 루트 A 더하기 B가 아니야, 조심해 라고 했을 때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다고 하니까 알아는 줄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공부를 하시겠죠. 수동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야. 주체적이 되느냐 수동적이 되느냐는 결국 나의 준비 상태에 따라서 좀 달려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 일단 먼저 서두에 좀 밝히고요. 자,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일단 곱셈입니다. 아니, 우리가 덧셈 뺄셈을 원래 보통 먼저 배우고 그다음 곱셈 나눗셈을 그 뒤에 배우는데 왜 곱셈 나눗셈을 먼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 그 이유가 있어요. 방금 전에 우리가 간단하게 확인해 봤듯이
덧셈 뺄셈은 일반적인 어떤 우리의 예상대로 진행되는 아이가 아닙니다. 근데 곱셈 나눗셈은 우리의 일반적인 예상대로 진행이 되는 아이예요. 그럼 왜 그런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도 같이 나눠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에 보시면은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물론 a랑 b는 모두 양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이런 얘기가 가능하겠죠.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ab가 된다 라고 써져 있어요. 자, 아마추어들은 당연히 이것을 외워가지고 문제 푸는데 활용하겠죠.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은 루트 6이다. 이러는 경우에는 역시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원리를 생각하지 않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왜 이럴까를 항상 생각해 주시고 그에 대한 의문의 답변을 끊임없이 찾으려고 애를 써주셔야 되겠죠. 자, 루트 A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다시 한번 복귀해 봅시다. 루트 A의 의미가 무엇이었죠?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중 양수. 자, 루트 B는요? 제곱해서 B가 되는 수 중 양수. 자, 그러면 이 루트 A 곱하기 루트 B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두 아이를 곱한 그 결과를 제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루트 A 곱하기 루트 B 곱하기 루트 A 곱하기 루트 B라고 표현이 가능하죠. 그렇죠? 자, 그럼 결국엔 여기에 루트 A가 몇 개가 곱해져 있고 루트 B가 몇 개가 곱해져 있어요? 루트 A가 2번 곱해져 있고 루트 B가 2번 곱해져 있습니다. 자, 루트 A가 제곱되면은 뭐라고 했었어요? 왜 A라고 했었죠? 항상 이유가 중요하지. 왜 A였습니까? 루트 A라는 것은 애당초 제곱하면 A가 되는 수로 탄생했기 때문에 그 아이의 애당초 약속과 정의에 의해서 얘는 제곱하면 A가 될 수밖에 없는 아이입니다. 자, 그리고 루트 B도 역시 마찬가지죠. 제곱했을 때 B가 되는 아이 중 양수가 루트 B였기 때문에 그걸 제곱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B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따라서 이 친구는 A 곱하기 B라고 표현이 가능하겠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네, 좋아요.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은 루트 A 곱하기 루트 B였죠.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제곱했더니 뭐가 나왔어요? 그것을 제곱했더니 뭐가 나왔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아이는요 제곱했을 때 A 곱하기 B가 되는 것 중 자, 얘 부호가 뭐야? 둘 다? 양수였지? 그럼 얘네 두 개의 곱의 결과도 당연히 뭐였겠어요? 양수였겠죠? 자, 그럼 얘네 두 개를 곱한 그 결과를 제곱한 것은 A 곱하기 B가 나온다라는 것을 통해서 아하, 너는 제곱하면 A 곱하기 B가 되는 것 중 양수구나 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곱해서 A 곱하기 B가 되는 것 중 양수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죠? 얘의 의미가 제곱해서 A 곱하기 B가 되는 것 중 양수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잖아. 그럼 그 의미를 수학적 기호로 표현한 게 무엇이에요? 자, 제곱했을 때 A가 되는 것 중 양수 수학적 기호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루트 A. 제곱해서 K가 되는 것 중 양수 수학적 기호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루트 K. 제곱해서 4가 되는 것 중 양수 수학적 기호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럼 제곱해서 A 곱하기 B가 되는 것 중 양수 수학적 기호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네. 증명 완료. 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는 오직 뭐만 가지고 따져봤어요? 그들의 의미에 대해서만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증명이 되어버렸죠, 그치? 그래서 곱할 때는 이거 두 개 그냥 곱해가지고 쓰라고? 이렇게 외운 사람들은 분명히 이렇게 증명까지 유도한 사람들과는 게임이 안 되겠죠. 그 상당한 격차가 어디서 발생하냐면 바로 덧셈 뺄셈에서 발생합니다. 이걸 단순히 외운 사람들은 야, 그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이 뭐냐? 물어보면 10중 8구 당연히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루트 5라고 대답하겠죠. 루트 5라고 대답하겠죠. 당연히 그들은 그럴 거예요. 왜? 곱하기를 할 때 얘네 두 개를 그냥 곱해가지고 근호 안에 썼으니까 걔네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것이 인식이 되냐면은 그거 그렇게 연산하면은 얘네 둘끼리 곱한 거 안에다 쓰는 거? 무슨 국어 공부예요? 한국어로 얘기하고 그게 아니죠. 우리는 수학 공부를 하는 만큼 이 수학적 의미의 바탕에서 이들이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그 당위성을 생각하고 그것을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판단을 너무나 소홀히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만 생각하는 거야? 그냥 그거 있잖아. 그 이렇게 근호 안 내는 것끼리 곱해가지고 근호 안에다 쓰면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이거를 뭔가
행동 양식으로 생각한다. 규범으로 생각한다. 뭔가 좀 법칙, 우리가 지켜야 하는 법. 잠깐 이렇게 생각해.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몽땅 다 외울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얘는 그래도 되고 얘는 그러면 안 된다. 라는 이 갖가지 모든 상황들이 다 예외 상황으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들을 공부하는 게 너무나 헷갈리고 힘든 거죠. 그래서 실제로 외운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뭐라고 했었지? 내가 종종 종교 수업 때도 말씀드렸죠. 이 모든 것들을 다 외워가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입에 붙은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뭐겠어요? 그냥 외우기만 한 사람들이 뭐가 입에 붙었을까? 헷갈린다라는 말이 입에 붙어요. 헷갈린다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씁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복기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그 과거 혹시 내가 외워가면서만 공부를 했었던 그 시절이 있었다면 그때 여러분들이 거의 습관적으로 항상 했었던 말들이 어떤 말이었는가? 혹시 항상 머릿속에 지니고 있었던 생각이 어떤 생각들이었는가? 아, 헷갈려. 아, 헷갈려. 아, 너무 헷갈리네. 혹시라도 이런 생각들과 이런 말들을 습관적으로 하셨다면 그거는 이 방법에 잘못된 거지 여러분들의 머리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공부하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들 다 이해를 한다면 헷갈리는 거? 아니, 헷갈리진 않아. 기억이 안 나고 모르는 것은 있을 수 있어. 다만 헷갈리진 않겠지. 이건지 저건지 이건지 저건지 이게 헷갈리진 않아. 얘가 그냥 뿌열 수는 있어. 뭐 그거는 뭐 각자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 얘가 기억이 안 나고 얘를 모르고 뭐 그런 상황은 있을 수 있어도 얘가 얘였나? 쟤였나? 걔였나? 아, 뭐였지? 글쩍글쩍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무슨 차이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을 갖다가 그냥 야 얘네 두 개 곱해서 안에서 쓰면 돼 이렇게만 공부하는 것과 야 얘 의미가 뭐니? 얘 의미가 뭐니? 야 그거 제곱 한번 해봐. 그럼 당연히 이렇게 나오지. 그럼 그들은 제곱하면 A 곱하기 B가 되는 것 중 양수일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이게 합리적이지.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전에 덧셈 뺄셈도 야 루트 2랑 루트 3 이거 뒤에서 루트 5가 된다는 그 가설이 만족되려면 루트 4랑 루트 9가 더해져가지고 루트 13이 된다는 가설도 만족돼야 되는데 이게 되냐? 안 되지.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라는 것까지 같이 뭔가 좀 보조 무기까지 나만의 어떤 노하우도 같이 거기에 가미가 되어 있다면 이것들은 헷갈릴 대상이 되지가 않는 거죠. 당연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결국에는 곱하기는 이런 수순을 거쳐서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A 곱하기 B라고 쓸 수가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시를 들자면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은 뭐라고 쓸 수 있다? 루트 6이라고 쓸 수 있다. 루트 3 곱하기 루트 4는 뭐라고 쓸 수 있다? 루트 12라고 쓸 수 있다. 루트 4 곱하기 루트 5는 뭐라고 쓸 수 있다? 루트 20이라고 쓸 수 있다. 루트 2 곱하기 루트 5는 뭐라고 쓸 수 있다? 루트 12라고 쓸 수 있다. 자, 그럼 나눗셈은요. 어차피 우리가 곱하기 역수로 바꿔가지고 계산하는 거니까 결국 이 곱하기의 그 수순을 그대로 따라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증명을 해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증명을 할 수 있는지 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 거냐면 백지 테스트에서 판단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신다면 당연히 나눗셈에 대해서도 즉 루트 A 나누기 루트 B가 루트 B분의 루트 A 즉 루트 B분의 A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 결국 여러분들 입장에서 당연해질 수 있도록 증명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이 증명은 백지 테스트에서 내가 확인하고 제대로 이행이 됐는지는 그때 가서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것까지 내가 다 해드리지 않고 그건 여러분들에게 미션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개념 1에 해당하는 모든 내용들을 학습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도 응용할 수가 있어. 지금 우리는 비록 루트 A 곱하기 루트 B에 대해서만 학습했지만 즉 한마디로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이 루트 6이라는 것까지만 학습했지만 예컨대 3루트 곱하기 2루트 3 얘네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3루트 2의 의미가 뭐예요? 3 곱하기 루트 2 그치? 루트 2가 3개가 있는 상태 3 곱하기 루트 2 그쵸? 얘는요? 2 곱하기 루트 3 그치? 루트 3이 2개가 있는 상태 근데 뭐 루트 3이 2개가 있다 뭐 루트가 3개가 있다 뭐 이런 의미가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현재로서는 결국 이 친구는 3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2 곱하기 루트 3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얘는 3 곱하기 2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루트 3으로 바꿔서 표현이 가능하잖아. 그럼 답이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2 곱하기 루트 6으로서 6루트 6이 만들어지겠죠. 외워야 합니까? 야, 얘네들은 얘네들끼리 곱하고 얘네들은 얘네들끼리 곱해야 되라는 그런 지침사항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나요?
당연한 걸 예를 들면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인 거니까 얘랑 따로 곱해서 숫자 부분 완성하고 얘랑 따로 곱해가지고 루트 완성하면 되겠지 라는 주체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는 비록 요거 하나만 공부했지만 요거까지도 인용해서 판단을 내려볼 수 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따로 문제를 풀 필요까지도 없을 것 같아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네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개념 2. 자 근호가 있는 식의 개념. 우리가 그 저번 시간에 이거에 대해서 공부해봤어요. 루트 9라는 것은 루트 3의 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3이라고 쓸 수 있다고. 그쵸? 이 루트랑 제곱이랑 지워진다고 하면 안 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얘 의미가 뭐였어? 제곱해서 3의 제곱이 되는 것 중에 양수. 그 3과 마이너스 3 두 개의 후보가 있으니까 그 중에 양수는 3. 그래서 답이 3이었죠? 그쵸? 항상 요거 지켜주세요. 물론 이게 나중에까지도 계속 이 생각이 들어서는 안 되겠죠. 연습 때니까 지금 자꾸 그런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연습 때니까. 나중에는 당연히 딱 보자마자 3이다 이렇게 나와야죠. 이 중간에 그 연상 과정이 당연히 없어져야지. 그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과정은 빠져야 되잖아. 눈치껏 그치? 근데 그러기 전까지 그게 너무나 당연해서 정말 내가 새삼스럽다고 느껴질 때까지 그때까지는 계속 그런 것들을 꾸준히 의식해가면서 학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그때 당시에 이걸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럼 지금 생각해봐. 루트 18. 자 루트 18이라는 것은 그럼 내가 당연히 루트 2 곱하기 루트 9라고 바꿔줄 수 있잖아요. 맞나? 근데 얘가 뭐였어? 산수. 당연하죠 그쵸? 루트 9 곱하기 2인데 당연히 루트 9는 3이니까 3 곱하기 2라고 쓸 수 있고 그럼 3루트 2라고 표현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우리 예를 들어서 그 3x 하면은 x 곱하기 3 즉 x가 3개 있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잖아 그치? 이것도 마찬가지죠. 3 곱하기 루트 2 뭐 얘는 이제 루트 2가 3개가 있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다. 알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나눗셈 버전도 역시 마찬가지죠. 네, 곱셈 버전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같이 해봤으니까 나눗셈 버전도 여러분들이 또 예시 들어가지고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어디에서 검사? 엣지 테스트에서 검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곱하기를 성공했는데 나누기를 성공 못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내가 얘를 이렇게 바꿔서 표현을 했죠. 그럼 반대로 이걸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당연한 거지, 그치? 3이라는 것은 결국 뭐랑 똑같으니까? 루트 9랑 똑같으니까 그럼 루트 9 곱하기 루트 2라는 것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그렇다는 것은 결국 루트 18이 되겠구나.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몇 가지 좀 연습해보자. 루트 12 머릿속으로 해서 빠르게 소인수분해 할 수 있으면 그렇게도 해주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루트 12 뭐예요? 3 곱하기 2. 네 3 곱하기 2의 제곱인 거니까 결국 2 루트 3. 아직 좀 어색한가? 자 루트 3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결국 루트 3 곱하기 루트 2의 제곱. 따라서 얘는 2 곱하기 루트 3이니까 2 루트 3. 이해됐죠? 그럼 이번엔 뭐 루트 60 한번 해볼까? 자 60이라는 것은 뭐예요?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자 근데 여기에서 조금 이제 센스 있게 결국에는 제곱수가 중요한 거네. 제곱수. 그럼 얘는 4 곱하기 15 이렇게 바꿔도 괜찮겠죠? 바로 뭐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15 3 곱하기 5 이렇게 쉽게 완전히 다 소인수분해를 할 필요도 없이 사실 우리가 이걸 뽑아내기 위해서 제곱수만 뽑아내면 되는 거잖아. 그치? 4 곱하기 15네 이렇게 해서 이제 얘는 2 루트 15가 된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자 루트 48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건 16 곱하기 3이네? 그쵸? 16 곱하기 3이네? 따라서 얘는 4루트 3이라고 쓸 수 있겠네. 이해됐죠? 자 루트 72 얘는 36 곱하기 2네? 36 곱하기 2니까 얘는 6루트 2가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루트 또 뭐 해볼까? 24 해볼까? 24?
4 곱하기 6이네? 2루트 6일 것이다. 또 뭐 해볼까요? 루트 50 해볼까요? 루트 50. 얘는 25 곱하기 2네? 따라서 5루트 2. 그 다음에 뭐 98 해볼까? 루트 98. 얘는 49 곱하기 2네? 이런 식으로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쵸?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들이 다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자유자재로 가능해야 됩니다. 얘를 이렇게 바꾸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얘를 저렇게 바꿔줄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어디 뭐 여백에다가 몇 가지 예시를 직접 들어보고 그런 것들을 바꿔주는 그런 과정들을 적어도 한 3개에서 5개 정도쯤은 연습을 좀 해보세요. 시작해봅시다. 시간 좀 드릴게요.
어떻게 좀 감 좀 오십니까? 어떻게 변형시켜야 될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다? 제곱수를 찾는 것이다. 제곱수만 찾는다면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제곱수 곱하기 이 수니까 제곱수는 바깥으로 이렇게 좀 튀쳐나오게끔 만들고 나머지는 그 안에다가 이렇게 보관해 두시면 되는 거겠죠. 그치?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루트 30 같은 것들은 제곱수가 관련돼 있지 않으니까 그 안에는 뭐 이렇게 바꿔줄 수가 없는 거죠. 루트 30이면 루트 30 그 자체로 표현이 되는 거겠지. 루트 10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겠고 루트 14 이런 것들도 바꿀 수는 없겠지, 그치? 뭐 루트 12, 뭐 루트 18, 뭐 루트 20, 루트 24 뭐 등등 이런 것들은 충분히 바꿀 수가 있어요. 뭐 루트 28 뭐 이런 것들도 뭐 2루트 7 이렇게 바꿔서 써줄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일단 개념 2에서는 근호가 그러니까 근호 안에 너무 큰 수가 들어있을 때는 그거를 좀 이렇게 간단하게 단순화시켜서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 한 얘기만 더 해드릴게요. 마치 얘네들을 이렇게 바꾸는 것은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얘네들보다 얘네들이 좀 더 다루기가 편리하지 않나요? 그쵸? 뭐 곱셈말하든 뭘 하든 간에 얘보다는 얘가 좀 더 다루기가 편리한 표현이잖아요, 그치? 루트 4보다는 2라는 표현이 더 좋았듯이 루트 9라는 것보단 3이라는 표현이 더 좋았듯이 당연히 이 표현보다는 이 표현이 훨씬 더 좋겠죠, 그쵸? 자, 그렇다면은 이거는 마치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인식해 주셔야 되냐? 마치 약분 같은 느낌. 그러니까 안 해도 둘 다 정답이긴 한데 가능한 하는 게 좋아. 알겠죠? 하라는 얘기가 굳이 없어도 웬만하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언제나 사실 뭐 약분 같은 것도 약분해서 답 써 이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2분의 1이라고 답을 써야 되는데 무슨 뭐 32분의 16이라고 답을 쓰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분은 굳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하분수로 써주는 것이 이제 약간 좀 무언의 약속 같은 느낌이었다면 요것도 이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굳이 이렇게 바꿔라 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렇게 바꿔주는 편이 좀 더 이제 보기는 좋고 바람직하다. 알겠죠? 잠깐만 나 눈에 뭐 들어보. 네. 자, 그럼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걔는 그것만 간단히 보고 갈까? 자, 여러분들 여기서 뭐 1번이나 2번이나 3번, 4번, 뭐 5번까지도 뭐 다 잘 하실 것 같기는 해요. 뭐 특별히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채점을 해봤을 때. 근데 이제 뭐 6번, 7번, 8번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좀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6번까지도 괜찮겠다. 7번이랑 8번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바꾸라는 거지? 뭐 0.03?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분수로 바꾸면 끝나죠, 그렇죠? 분수로 바꾸면 100분의 3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10분의 루트 3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저 8번 같은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야. 루트 0.4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만 바꿔주면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100분의 41 이렇게 바뀌니까 10분의 루트 41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시면 되겠죠, 그렇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개념 3 분모의 유리화. 자, 일단 이 말을 좀 처음 들어보시죠? 분모의 유리화라는 말. 자, 유리화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뭐 유리로 만든다는 거겠어? 아니겠지. 화라는 것이 대화자예요. 그러니까 유리화. 유리. 수학에서 하는 유리가 뭐야? 아무것도 떠오르는 게 없어요? 유리라는 말을 듣고 수학에서 얘기하셔야 합니다. 유리수. 자꾸 얘기하셔야 돼요. 얘기하는 사람만 얘기하면 그 사람만 발전한다. 알겠죠? 자, 유리화라는 것은 유리수로 만든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분모의 유리화. 그럼 분모를 유리수로 만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죠?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용어들을 바탕으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뭐 단어라든지 문장들의 의미를 그렇게 해석을 먼저 해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내용을 봐야 되는 거죠, 그치? 자, 여기에서 나온 예시가 뭐냐면은 루트 2분의 1이라는 것을 이 분모를 유리화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일단 이 분모는 뭐예요? 무슨 수입니까 이게? 제곱해서 무슨 수예요? 수의 체계, 이름, 무리수죠. 자, 이 무리수를 유리수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 내가 뭐 마음대로 뭐 루트 싹 없어가지고 자 유리수 됐다고 이러면 안 되지, 그치? 그렇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얘를 다른 표현으로 바꿀 건데 이 분모가 더 이상 무리수가 아니고 유리수가 되게끔 그 표현을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그렇게 바꿔줄 수 있을까? 이제 요런 것들 좀 고민해봐야 되겠지. 그리고 그 이전에 그럼 우린 도대체 그걸 왜 바꿔주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3분의 1. 요거 피자 가지고 한번 설명해볼까? 3분의 1이라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세조각으로 자른 것 중에 세 조각으로 자른 것 중에 한 조각. 근데 그렇게만 얘기하면은 이거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이 빠질 수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 재미난 문제를 하나 좀 내볼게요. 이 분수를 3분의 1이라는 걸 그냥 세 조각 중에 한 조각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자, 5분의 1 더하기 5분의 2. 야, 얼마야 이거? 이거 설마 대답 못하는 사람 없겠지? 얼마야? 5분의 3. 진짜 맞는지 한번 보자. 다섯 개 중에 한 개, 그쵸? 좀 그림이 이상하긴 하지만 다섯 개 중에 두 개. 이 두 개 지금 합친 거잖아. 자, 몇 개 중에 몇 개야? 진짜 너네 눈엔 다섯 개로 보여? 몇 개 중에 몇 개야? 그럼 10분의 3이지 뭐 5분의 3이야. 안 그래요? 도리도리 하는 순간 너네들은 이유가 있는 상태로 도리도리 하셔야 돼요. 5분의 3이 정답이지 10분의 3이 정답이 아니지라는 그 단편적인 이유만 가지고 도리도리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그러려고 이걸 물어보는 건 아니야. 이유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말할 수 있어요? 네. 네, 한번 얘기해 봅시다. 총합해서 5조각이어야 되는데 이건 총합해서 10조각이잖아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5분의 3이 맞아요. 왜요? 그러니까 지금 10개 중에서 3조각이니까 10분의 3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5분의 1 더하기 5분의 2가 5분의 3인 이유가 이거 두 개를 더했을 때 결국 분모는 같잖아요. 그러니까 총합이 피자 2조각에서 이제 5분의 1에서 한 조각, 5분의 2에서 2조각해서 5분의 3이어야 돼요. 근데 지금 10조각이잖아요, 전체가 10조각인데 이걸 5조각이라고 우기면 안 되죠. 그러면 10분의 2요. 왜요? 여긴 지금 3조각밖에 색칠이 안 됐는데 3조각이 색칠되어 있는데 6조각이 색칠되어 있다고 우기면 안 되죠. 3조각이 색칠되어 있는 거. 전체 지금 10조각 중에서 3조각이 색칠되어 있는 건 맞잖아요. 네. 그럼 10분의 3이지. 이걸 내가 5분의 3이라고 볼 이유도 10분의 6이라고 볼 이유도 없잖아. 그럼 너가 5분의 3이라는 것이 답이다라는 걸 굳게 믿고 있으니까 하는 합리화인 것 뿐이지. 이건 설명이 아니에요. 이건 이유가 안 됩니다. 분명히 5분의 1은 이거고요. 5분의 2는 이거예요. 얘는 10개 중에 3개니까 10분의 3입니다. 여기서 잘못된 거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원래 초등과정을 공부할 때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고 왔었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야 되거든. 의문이 생겨야 되거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박을 했었어야 됐거든. 근데 그냥 야 분모가 같으면 걔네들은 그냥 그대로 쓰고 분자끼리만 돼서 쓰면 돼 라고만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문제를 푼 결과가 지금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 분수를 공부할 때 5분의 1이 뭐야 그 앞에 5개 중에 한 개 요렇게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단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실 얘가 5분의 1이고 얘가 5분의 2고 얘가 10분의 3이라는 데 있어서는 잘못된 건 단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자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결과랑 매칭이 안 되는 걸까? 그거는 바로 뭐 때문에 그러냐면 분수의 의미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5분의 1이라는 것은요 5개 중에 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 순간 이후로부터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5분의 1이라는 건 5개 중에 한 개가 아니라 하나를 5개로 자른 것 중에 한 조각이라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대상이 불분명하면
그거는 나중에 굉장히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요. 그걸 좀 이따 얘기할 거야. 이 얘기를 끝부분 무렵에 아마 결론 부분에 그 이유가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5분의 1이라는 것의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를 하나를 5개로 자른 것 중에 한 조각이에요. 5분의 1은요? 하나를 하나를 5개로 자른 것 중에 2조각입니다. 자, 그러면 그 그림은 이게 맞고요. 저 그림은 이게 맞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피자를 전부 다 모아 봅시다. 그러면 분명히 10개의 조각 중에서 3개의 조각처럼 보이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10분의 3이라고 쓰기에는 이 10분의 3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를 10개로 자른 것 중에 3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단순히 피자를 합쳤는데 그 피자의 조각의 크기가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그러겠습니까? 한 조각의 크기가? 아니겠죠. 하나를 5개로 자른 것 중에 한 조각과 하나를 5개로 자른 것 중에 2조각, 이 2개를 합쳤는데 하나를 10조각으로 쪼갠 것 중에 3조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오히려 이 10분의 3이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을 10조각으로 자른 것 중에 3조각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지금 이 상황에서 10분의 3이라는 것은 무엇을? 네, 2를 2개를 10개로 자른 것 중에 3조각이라는 소리입니다. 즉 한마디로 2의 10분의 3이라는 거예요. 2의 10분의 3. 즉 여기 앞에 대상이 빠졌죠. 2의 10분의 3. 결과가 뭡니까? 네. 여러분들이 그 앞에 대상을 명확하게 지칭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를 5개로 자른 것 중에 1개, 하나를 5개 자른 것 중에 2개, 2개를 10개로 자른 것 중에 3개 라는 그 하나, 둘 이것을 생략시켰기 때문에 일어났었던 혼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5분의 1, 5분의 2 더해서 5분의 3이 되는 것이 이런 그림으로도 5분의 3이 설명이 되고 아니면 단순히 야 하나를 5개로 자른 것 중에 한 조각과 하나를 5개로 자른 것 중에 2조각은 결국 하나의 피자를 몰아서 생각해 본다면은 하나를 5개로 자른 것 중에 3조각이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래서 5분의 3이라고도 주장할 수 있는 거겠죠. 결국엔 여기서 나오는 10분의 3이라는 것은요 하나를 10개로 자른 것 중에 3조각이 아니라 두 개를 10조각으로 자른 것 중에 3조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2의 10분의 3이라고 쓰셨어야 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어쨌든 이 분수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부터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가주세요. 하나라는 게 앞에 반드시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분수의 의미를 바탕으로 예를 해석해 보세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루트 2개 중에 한 개가 아닙니다. 루트 2개 중에 한 개가 아니라고요. 얘의 의미가 뭐야? 네, 하나를 루트 2개로 자른 것 중에 한 조각이란 얘기예요. 루트 2개라는 것을 상상하기도 어려웠어요. 그쵸? 루트 2라는 그 수를 상상하기도 어려웠는데 그 개수로 자르겠다는 게 말이 됩니다. 한 판에 피자가 있는데 얘를 루트 2조각으로 자르겠다고? 상상이 돼? 상상되십니까? 상상 안 되지, 그치? 이 분모가 이렇게 루트, 무리수, 내가 상상하기 어려운 숫자로 되어 있을 때는 얘를 도대체 어떻게 잘라야 되는지조차도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얘의 크기에 대해서 대략 짐작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하나를 일단 루트 2개로 자르긴 잘라야 그 중에서 한 조각을 갖고 와서 아, 야, 얘가 루트 2분의 1 정도쯤의 크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 내가 루트 2조각으로 자르는 것 자체를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피자 한 판을 루트 2개로 쪼개는 것 자체를 지금 못하고 여기서 막 펴버렸는데 이 숫자가 대략 어느 정도쯤에 되는 그 해당하는 크기인지 내가 어찌 합니까? 알 수가 없죠. 분모가 이렇게 무리수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제법 생길 거라고. 자, 그렇다면은 왜 자꾸 눈에 들어온 거지? 잠깐만. 나 원인을 찾았다. 머리카락이 자꾸 찔리는 거 잠시만.
네, 자 계속 이어서 나갈게요. 그래, 어디까지 했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를 루트 2개로 자른다는 것이 아무래도 좀 생각하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표현을 좀 바꿔서 이 숫자의 크기를 좀 가늠하기 쉽게 만드는 편이 더 우리가 이 숫자를 논하고 사용하고 활용하고 연산하고 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주 단순한 생각으로부터 이 분모를 유리화하고 싶어지게 됐었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럼 결국 이 친구를 유리화를 해야 되는 목적은 지금 우리가 일단 확인을 해봤는데, 그럼 도대체 무슨 수가 만들 건데? 우리가 예전에 분수를 공부할 때 분모랑 분자의 같은 수를 곱하면 그 분수의 크기는 변치 않는다라는 것을 학습한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분모랑 분자에 이젠 같은 수를 마음대로 곱하거나 마음대로 나누는 것을 할 수가 있게 되었을 텐데, 뭘 하면은 얘가 유리수가 될 수 있을까요? 정말 무궁무진한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자, 뭘 할 수 있을까요? 분모 분자에 무엇을 곱한다? 루트 2를 곱한다. 네. 그럼 이 친구는 루트 2 곱하기 루트 2 분의 1 곱하기 루트 2가 될 테니까 답이 뭐가 되겠어요? 2분의 루트 2가 되는 거죠. 근데 꼭 루트 2만 곱해야 되나요? 뭐 2루트 2를 곱해도 되겠죠. 3루트 2를 곱해도 되겠고요. 4루트 2를 곱해도 5루트 2를 6루트 2, 7루트 2, 8루트 2 뭐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괜히 그런 것들을 곱해서 수를 키울 필요는 없지. 괜히 그런 것들을 곱해서 내가 나중에 약분해야 되는 상황을 굳이 만들 필요는 없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들 중에서 제일 어떤 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작은 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야.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 거죠, 그렇죠? 자, 어쨌든 그래서 분모 분자에 각각 루트 2를 곱했더니 2분의 루트 2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표현은 아까 우리가 여기서 느꼈던 그 단점을 과연 상쇄했을까요? 자, P자를 소환해 보겠습니다. 일단 몇 조각으로 자른다고? 네, 일단 한 단계는 더 할 수 있네요. 우리가 아까 얘는 쪼개는 거부터도 못했는데 얘는 쪼개는 것만큼은 할 수 있잖아. 근데 그 중에서 루트 2조각을 색칠하면 돼요. 일단 여기서 약간 당황을 하긴 하겠지, 그치? 근데 루트 2가 대략 어느 정도쯤 되는 숫자인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요. 대략, 그치? 일단 뭐랑 뭐 사이? 1이랑 2 사이. 그러니까 당연히 일단 한 조각 색칠하겠지, 그치? 근데 두 조각까지 다 색칠하진 않을 거야.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좀 더 많이 색칠하겠지. 뭐 대충 하면 어느 정도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숫자의 크기를 가늠하는 데 있어서 얘보다는 얘가 훨씬 더 표현이 좋다 이거야. 얘는 대략 어느 정도쯤? 한 6, 70% 정도쯤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영 너무 힘들잖아, 그치? 실제로 루트 2가 약 1.414 정도쯤 되는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반보다는 조금 더 못 미치는 한 요 정도쯤 양을 채우면 될 겁니다. 요 정도쯤의 양이 그게 루트 2분의 1 정도쯤 되는 숫자일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요 정도로 우리 근사적으로 좀 가늠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얘는 너무나 힘들다는 거지. 그럼 이런 표현보다는 이런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것은 다 설득되셨죠? 그치?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우리가 분모의 유리화라고 합니다. 분모를 유리수로 만드는 왜? 그렇게 하는 게 나에게 더 보기가 편하고 좋으니까. 이해됐지?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분모의 유리화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그럼 루트 3분의 1 이런 것들도 당연히 분모 분자에 뭘 곱하고 싶어요? 루트 3을 곱하고 싶죠. 루트 5분의 2 이것도 당연히 분모 분자에 뭘 곱하고 싶어요? 루트 5를 곱하고 싶죠. 이 분자가 1이든 2든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죠. 우리가 이 분모를 유리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얘랑 똑같은 수를 곱하면 그것이 유리수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 이해됐어요?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떨까요? 루트 5분의 루트 3 이것도 결국 무엇을 곱하면 돼? 분모 분자에? 루트 5를 곱하면 되는 거야. 결국 이 분자에 루트 3이 있든 뭐 하든 그거는 아무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어요. 분자가 1이든 2든 3이든 4든 어떤 유리수든 아니면 어떤 무리수든 그 분자가 뭐가 되든지 간에 우리는 관심이 없다. 오직 뭐에만 관심이 있다? 이 분모에 있는 그 아이를 유리수로 만드는 데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분모에 있는 유리수 부분에 우리는 집중을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루트 3을, 이와 같은 경우에는 루트 5를, 이와 같은 경우에는 루트 5를 분모 문제에 각각 곱해주고 싶다. 그럼 이 분모가 만약 이렇게 생겼으면 어떻게 할래요? 2루트 5분의 루트 3. 그럼 분모 문제에 각각 뭐 곱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뭐 똑같은 거 곱했으니까 2루트 5를 곱하면 될까? 그렇게 하실래요? 그럼 뭘 곱하실래요? 루트 5만 곱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겠죠,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얘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야, 이거 얘랑 똑같은 거 곱하면 유리화 되지? 네. 똑같은 거 곱하면 유리화 되지? 네. 똑같은 거 곱하면 유리화 되지? 네. 자, 그럼 그 아이한테 야, 해봐. 2루트 5 곱해요. 이 말 자동으로 튀어나온다.
그게 아니죠. 똑같은 거 곱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뭘 만드는 게 핵심이다? 유리수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다 뭘 하는 것이 정당하다 생각한다? 루트 5를 곱하는 것이 정당하다 생각한다. 물론 2루트 5를 분모분자에 각각 곱해도 아까 전에 우리가 여기서 얘기했었잖아. 야 분모분자에 2루트 2 곱해도 그다음 3루트 2 곱해도 4루트 2 곱해도 어차피 다 유리수가 되는 건 매한가지 똑같아. 다만 우리가 더 어떨 뿐이야? 귀찮을 뿐이야. 나중에 약분을 더 해야 된다든지 수를 크게 키워가지고 계산을 한다든지 그런 우리의 불편한 상황들이 생기기 마련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최대한 피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잖아. 여기도 분모분자에 각각 2루트 5를 곱해도 유리화 돼. 한번 해볼까? 그럼 얘는 계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얘는 20이 되겠죠. 그럼 얘는요? 2루트 15가 될 거야. 그럼 또 약분을 하겠지. 10분의 루트 15. 이 바보 같은 짓을 왜 하냐고. 그걸 하지 말자라는 거야.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친구들이 만약에 이렇게 해서 결과가 안 나왔으면 차라리 이 방법 뭔가 좀 문제 있다 하면서 다른 방법이라도 생각할 텐데 해서 답이 나오니까 지가 잘한 줄 알아. 속으로 뿌듯해 쓰담쓰담 한다고. 아니야. 그런데 고맙게도 그들이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문제를 푸니 우리가 여기에서 효율적으로 문제를 푼다면 그들을 이길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여기에다가 이것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즉 자기 자신을 똑같은 걸 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얘가 무리수가 아닌 유리수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만을 우리는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뭐만 곱해도 충분할 것이다. 루트 5만 곱해도 충분할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는 이 계산 결과가 2 곱하기 루트 5 곱하기 루트 5는 12 5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얘는 10분의 루트 15라고 한 방에 표현이 가능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외우지 마세요. 이거 분모에 유리화 하려면 자기 자신을 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 분모를 유리수로 만들기 위해 가장 적합한 행동을 그 순간 즉석에서 판단을 내리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다음 시간이라고 해봤자 다음 주네요. 다음 주 화요일에 공부할 그 곱셈 공식이라는 그 파트에서 내가 왜 이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드렸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이걸 리마인드 시켜드리긴 할 거니까 그때 내가 왜 이 얘기를 했는지 한번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넘어갈게요. 대장파 제곱근표와 제곱근의 값. 자 제곱근표 말 그대로입니다. 제곱근을 다 구해서 표로 나타낸 거예요. 우리 수학자들이 이제 뭐 계산기를 열심히 두드려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이 제곱근표를 만들어 줬습니다. 여러분들 책 맨 뒤 페이지 보시면 아마 제곱근표라고 해서 나와 있을 거예요. 한번 간단히 살펴보실래요? 책 맨 뒤에 보면 부록해가지고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아이씨 안 나와? 어쩔 수 없지. 난 나오는 줄 알았는데. 자, 이 제곱근표가 뭐냐면은 좀 어이가 없네. 뭐 여기에 이제 뭐 중간 좀 잘라가지고 쓸게요. 뭐 지금 책에는 뭐 2.0, 뭐 2.1 뭐 이런 것들이 쭉 써져 있고, 뭐 저기 뭐 4.5, 뭐 4.6 또 써져 있고 이런 셈인데 세로에는 이제 이런 아이들이 적혀 있어요. 그냥 가로에는 0, 1, 2, 점점점에서 이제 9까지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자, 이거 이제 어떻게 인식해 주시면 되냐면 얘는 이제 2.1 라인이에요. 얘는 4.5 라인이고요. 그럼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숫자들은 무엇이냐? 얘가 지금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현이 되어 있잖아. 이 숫자들은 소수 둘째 자리 친구들입니다. 즉 한마디로 이 라인에 적혀 있는 이 숫자는 4.52에 해당하는 그 수의 어떤 정보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은 2.19에 대한 그 수의 뭔가의 정보를 여기다 담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것이 제곱근표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할 여러 가지 표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삼각비표 아니면 뭐 상용로그표 뭐저 뒤에 가면 또 뭐 공부하지? 연속확률 분포표 뭐 이런 여러 가지 수학에서 공부하는 여러 가지 표들이 있어요. 이 표를 읽는 공통적인 방법이에요. 공통적인 방법.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쪽에 있는 것과 이쪽에 있는 것을 가지고 쫙 해서 거기 콩 찍힌 것이 이것에 대한 뭔가의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곱근표니까 당연히 2.19의 제곱근이 거기에 적혀 있는 거겠죠. 그렇죠?
만약에 뭐 우리가 나중에 삼각비표라는 것을 공부를 하게 된다면 뭐 이것의 뭐 삼각비의 값을 뭐 거기다 적어놨다든지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뭐 상용로그 표라고 한다면 또 마찬가지로 이것의 숫자의 뭐 상용로그 값을 뭐 거기다 구해서 써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수학적 어떤 표는 그런 방식으로 해석을 한다.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뭐 예시로 뭐가 나와 있나?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저기 그 개념 사이에 있는 그 1번 제곱근표 밑에 딱딱 내려가 보시면 예 하고서 루트 2.01 이렇게 적혀 있죠, 그렇죠? 자, 루트 2.01을 알고 싶다면 여러분들 저 표에서 2.0 하고 1이라는 그 두 개의 숫자를 찾아서 딱딱 교점을 찾는다. 그럼 뭐가 나와? 1.418이라는 것이 나오죠, 그렇죠? 1.418. 그래서 아하, 너는 1.418이구나.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루트 2.23. 그럼 왼쪽에선 2.2를 찾고 오른쪽 라인에선 3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 둘을 쫙쫙 이제 가로로 세로로 선을 쫙 그었을 때 생기는 그 교점, 그 교점에 나와 있는 녀석이 루트 2.23이라는 녀석의 제곱근 값이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쉽죠? 할만하지, 그치? 자, 그런데 갑자기 내가 여러분들한테 야, 그러면 루트 223은 뭐야? 라고 물어봤어요. 지금 루트 2.23이라는 것이 얼마야? 1.493? 1.493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태야. 근데 내가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뜬금없이 루트 야 223 이거 얼마야? 라고 물어봤어. 그럼 선생님 잠깐만요. 제곱근표 다시 찾아볼게요. 해봤자 어차피 안 나와요. 왜? 이 제곱근표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 0부터 9.9, 9까지. 표를 완전체를 보시면 딱 거기까지만 제한돼서 표현되어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항상 그 표를 줄 수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콕콕 찍어가지고 자 루트 2.23이 1.493이라고 할 때 루트 223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딱 하나만 알려주고 걔를 구하라고 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표를 찾을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애초에 아니야. 자, 그러면 이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도대체 얘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요것에 대한 그 아이디어를 고안해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맞아요. 루트 223이라는 것은 결국 뭐로 표현할 수 있어? 루트 2.23 곱하기 100이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왜 하필 이렇게 표현했을까? 내가 알고 있는 게 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루트 2.23이라는 값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루트 2.23이라는 것으로 분리를 해서 생각해줘야겠다. 그 값을 최대한 활용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지산이겠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면서 하는 모든 행동들 다 당연한 행동들인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으니까 루트 2.23이라는 것을 추출해내기 위해서 이렇게 분리를 한 거야. 만약에 내가 루트 22.3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면 여기다 이렇게 안 쓰고 루트 22.3 곱하기 10 이런 식으로 썼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니면 내가 뭐 0.223이라는 것의 제곱값을 알고 있었다면 0.223 곱하기 1000이라고 썼겠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걸 표현하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2.23이라는 게 특별한 친구라서 뭐 꼭 여기가 뭐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아이들로만 이렇게 정리해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얘를 알고 있어서 얘를 쓴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는 순간 얘가 이렇게 바뀌죠. 자, 그럼 내가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루트 2.23 뭔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루트 100 뭔지 알아요? 몰라요? 끝났네. 그러면 끝났네. 루트 100이 뭐야? 10이죠? 그러면 1.493에다가 10을 곱하는 거니까 얘는 답이 얼마입니까? 14.93이 되는 거겠죠. 당연하죠, 그쵸? 너무 당연하지, 그치? 네. 그런 생각들을 해주시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응. 그럼 예를 들어서 루트 뭐 6.93이라는 것이 나 몰라요. 나 이 값이 뭔지 몰라. 뭐 2.738이라고 하자. 내가 지어낸 거야. 루트 6930 이걸 한번 구해봅시다. 한번 해보실래요?
도전. 어디 답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보자. 내가 루트 6.93을 알고 있는데 이걸로 루트 6930이라는 값을 구해낼 겁니다. 아까 우리가 했었던 방식을 이용해서 한번 도전해보세요. 답을 구할 수 있으면 내가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베이스로 해야 될지 아시겠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루트 6.93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루트 6.93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베이스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값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답 나온 사람? 아직 아무도 없나요? 뭔가 좀 이상하다고 소설 쓰고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해야 되는 그 행동 양식만 정확하게 지켜주세요. 뭐 잘 안 풀린다고 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막 아무거나 해보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절대로 소설 쓰는 것만은 막으셔야 됩니다. 아무런 이유와 근거도 없이 이것저것 수박 고르듯이 퉁퉁퉁 두드리고 보고 그러는 건 안 돼. 자, 답 나온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애당초 답이 나올 수가 없는 문제예요. 왜 그럴까요? 자, 바꿔보세요. 얘를 기본 베이스가 뭐였죠? 우리는 항상 얘를 베이스로 삼아서 진행한다고 했죠. 6.93 곱하기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1000이라고 쓸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얘가 루트 6.93 곱하기 루트 1000이라고 써질 수 있어요. 이거 알아요? 알죠? 이거 알아요? 모르죠? 그럼 멈춰야죠. 그리고 나한테 딱 얘기하죠. 선생님 이거 답이 없는데요. 난 그 반응을 바라고 낸 문제인데 다들 보니까 뭐 2.738 곱하기 뭐 여기가 이제 뭐 루트 1000 뭐 이거 10루트 10 여기다가도 뭐 루트 해보 에라이 안돼. 그러지 마. 자꾸 소설 쓰지 마.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응? 거기서 뭐가 되겠어? 내가 얘를 알지만 얘를 모르는데 그 다음에 뭐 표현을 바꿔봤자 뭐가 되겠습니까? 그쵸? 내가 결국 10루트 10으로 바꿔도 10은 알지만 루트 10은 모르잖아. 어찌됐든 모르잖아. 그럼 거기서 멈춰야죠. 그치? 근데 그게 안 된다고 해가지고 자꾸 이것저것 막 트라이 해보시면 그건 오히려 판타지 소설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왜 안 될까를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봐야 돼. 왜 안 돼? 아까는 왜 됐고 지금은 왜 안 될까? 아까는 이렇게 쪼갰을 때 이 부분이 뭐가 나왔어요? 루트 100 내가 알고 있는 숫자가 나왔어요. 지금은 왜 안 돼요? 루트 1000 내가 모르는 숫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분리를 해봤는데 루트 10 이게 나왔어. 그럼 내가 풀 수 있겠어요? 못 풀겠죠. 루트 만 이렇게 나왔어. 풀 수 있겠습니까? 판단하고 대답해주세요. 난 항상 여러분들 떠보듯이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왠지 내 이 뉘앙스에서는 도리도리 해야 될 것만 같죠? 난 그렇게 일부러 질문을 해요. 루트 만 나왔을 때 풀리겠어 이거? 네, 풀리겠죠. 왜? 루트 만이라는 게 뭔데? 100이라는 거니까. 자, 그럼 루트 10만 되겠습니까? 네, 이건 안 되겠죠. 루트 100만 이런 것들은
되겠죠. 만약에 여기가 루트 100분의 1 이렇게 적혔어요. 이거 되겠습니까? 되겠죠. 10분의 1이라는 값을 알고 있으니까. 루트 10분의 1 이거는 알아요 여러분들이? 모르죠. 루트 1000분의 1 이거 압니까? 이거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판단 기준이 생길 거야. 아 내가 이렇게 두 개로 쪼갰을 때 얘는 뭐 내가 알고 있는 걸로 당연히 나왔겠지. 근데 요 파트가 내가 값을 구할 수 있는 아이냐 값을 구할 수 없는 아이냐 요거에 따라서 달라지겠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좀 더 심화되면은 이게 어떻게 더 출제되냐면 루트 3.2는 약 1.72라고 하겠습니다. 루트 12.8은 무엇입니까? 자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아니 도대체가 이게 무슨 뭐 32도 아니고 320도 아니고 12.8? 장난하나? 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취했던 스탠스는 동일합니다. 결국엔 내가 이 값을 알고 있으니까 얘를 이용해서 얘를 표현하면 돼요. 내가 얘를 알고 있으니까 너무나 단순한 거야. 너무나 당연한 원리인 거지. 얘를 이용해서 얘를 표현하면 돼. 그래서 그렇게 분리를 했을 때 그 분리된 각각의 파츠들이 내가 구할 수 있는 것들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당연히 왼쪽에 있는 것은 내가 얘를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1.72라고 값을 정확히 알고 있겠죠. 오른쪽에 등장하는 그 친구가 내가 값을 구할 수 있는 아닌지 그걸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아, 답 나왔다 손. 네. 자, 자신 있게 훅훅 하고 푸는 사람들도 있고 뭔가 긴가민가 갸우뚱갸우뚱거리면서 푸시는 분들도 있네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내가 12.8이라는 것을 그냥 단순히 3.2 곱하기 무엇으로 표현하는 것만 성공하면 그 다음부터는 걱정 없지 않아요? 여기 블랭크 안에 들어갈 게 뭡니까? 여기 블랭크 안에 들어갈 게 뭐예요? 4겠죠. 그럼 이거 썼으면 이게 불안해? 이렇게 분리해서 쓰는 게 불안할 거 없죠? 얘 알지? 얘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불안해? 아니죠. 그럼 이거 1.7이고 이거 2니까 그 두 개 곱해서 3.44라고 나오는 거 불안해? 아니죠. 자신감 가지세요. 너네가 여기서 불안할 부분이 어디 있어? 12.8이 3.2 곱하기 4라고 쓰는 게 불안하니? 얘를 이렇게 분리하는 게 불안하니? 근데 내가 여기에서 얘가 1.7이고 얘가 2라는 게 불안하니? 아니 그 둘을 곱해서 3.44가 나오는 게 불안하니? 불안할 거 하나도 없죠. 그치? 그런데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뭘까요? 요 내용이 중요하겠지. 불안한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내가 지금 쭉 스캔해보고서 공통점을 찾았어요. 물론 여러분들 선배들이 이미 나한테 빅데이터를 주시긴 하셨지만